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준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번에 준아저씨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XAI 영어로는 Explainable AI,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 왜 이런 설명 가능한 AI라는 말이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요? 그건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또 연구 차원에서 그런 어려운 설명이 잘 안 되는 AI를 설명하기 위한 뭔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XAI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 어떤 또 AI의 특징이 생각나시나요? 설명을 해야 될 이유, 어떤 이유 있을까요? 제가 금방 떠오르는 거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최신 AI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hallucination 가 특징입니다. 약간 조금 뜻은 다르긴 한데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크게 현재 AI의 큰 어, 최신 AI의 최신 AI라 그러면 최신 AI의 문제적 특징, 문제이기도 하면서 특징입니다.
문제이기도 하면서 특징입니다. 예. 최신 AI에는 보통 NLP, NLP가 아니고 M,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는 최신 AI들이죠. CNN, 대표적인 게 CNN, RNN, 그리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최신 학습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도 예외는 아니죠. NLP를 쓰니까요. 이 NLP라는 놈이 이 블랙박스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N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인공 뉴런들이 워낙 복잡하게 데이터 사이언스적으로 복잡한 계산은 복잡하지 않지만 아주 차원이 크고 아주 복잡하게 내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NLP가 이 블랙박스를 유발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돼요. 너무 복잡한 그 학습 데이터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 데이터도 빅데이터고 그걸 학습하는 인공 뉴런 구조도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같은 이 최신 AI 모델들에서요. 어떻게 보면 문제적이면서도 특징이에요. 100% 없앨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해야 돼요.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이죠.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AI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책. 잘못했을 때 AI는 가책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내가 잘못했을 때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말을 결론을 그러니까 추론을 어떤 추론이냐? 나쁜 추론이죠. 나쁜 추론. 나쁜 추론이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지금 보면 없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지어내면서 맞는 말처럼 슬슬슬슬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답의 제한. 우리가 프롬프트를 했을 때 어쨌든 자연어를 처리하면서
AI가 LLM 챗GPT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LLM 언어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든지 그런 예, 여부와의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럴싸하게 그냥 추론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보면 이 할루시네이션이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부족일 수도 있고요. 학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편향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됩니다. 어쨌든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어떻게 보면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는 쭉 뭐 어떻게 보면 성능 위주로 갔다면 AI의 성능 위주 연구 개발 성능 위주의 연구 개발이 갔다면 성능이 너무 잘 나오네. 어느 정도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치네. 이런 수준이 되어 버리니까 점점 이것에 대한 블랙박스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또 다른 뭐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이 추론이 어떻게 그런 추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실제로 그 과정이 궁금할 수도 있고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다르파 다르파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르파라는 이게 맞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파에서 이 XAI를 수백억을 들였어. 수백억이니까 밀리언 수십억이고 10 밀리언 수백억이죠. 하여튼 그 수백억을 들어서 X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전에 2024년도 7월인가 하여튼 이때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XAI에 대한. 일단은 엉클준이 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죠. 소개인데 좀 더 깊은 내용은 인터넷 지식 검색을 하면서 또 더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지식 검색 구글 검색을 쓸 거고요. explainable AI 설명이라는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했더니 AI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XAI에 대한 그런 이렇게 문서를 AI 모드로도 만들어주고 다양한 또 사이트를 추천해 주는데요.
예, 엉클 존이 한번 사전에 쭉 한번 훑어봤어요. 내용을 싹 다 보지는 않았고요. 예, 어쨌든 몇 개 부분 예, 예, 필요한 부분을 들어가서 어, 설명을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과학기술원에서 X 프레이너블 AI에 대해서 설명한 예, 코스로 갔습니다. 예, 오버뷰가 있고요. 예, 이렇게 또 영문으로도 된 게 있는데 이 출처는 예, 왓슨 Explainable AI IBM 왓슨 검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면서 좀 더 XAI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가능한 AI 예,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네요. 일단 한 단락씩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왓슨, 왓슨 XAI에 대한 왓슨의 검색 예, IBM의 왓슨이네요. 왓슨 왓슨 왓츠슨 왓츠슨 이건 옛날 좀 오래된 그런 AI 것 같은데요. 왓슨이 어쨌든 예, 설명 가능한 AI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소개를 했습니다. 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예, AI에 포함되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예, 들어가죠. 머신러닝 알고리즘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방법이죠. 예,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결과와 출력을 인간인 사용자가 이해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입니다. 일련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입니다. 인간 사용자가 이해하고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 할루시네이션이나 블랙박스가 어떻게 보면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이 XAI는 이 떨어뜨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세우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와 방법론이죠. 설명 가능한 AI를 사용하면 이 설명한 AI를 사용하면 AI 모델 AI 모델의 예상된 영향 및 잠재적 편향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상된 영향과 잠재적 편향 설명 가능한 AI를 사용하는 AI 모델 AI 모델을 만들 때 트랜스포머나 RNN-CN을 만들 때 이런 XAI 걸 사용하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상된 영향 및 잠재적 편향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걸 XAI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어떤 요소들이 이 AI의 그런 추론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편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뭔가 기존의 MLP 구조에 추가적으로 이런 XAI를 고려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추가가 된다는 그런 에, 설명인 것 같은데요. 뭔가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 부하는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는 있겠죠. 리소스에 대한. 예,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AI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뭐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강제성을 띌 수 있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AI 기반 의사결정에서 모델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및 최종 결과를 특성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성화, 스페시피케이션, 그 뭔가 명세를 남긴다는 거죠. 명세. AI 기반의 결정 추론이 나올 거잖아요. AI 기반 의사결정에서 모델의 정확성, 예, 모델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및 최종 결과를 특성화하는 데 유용하다. 예, 이런 특성화하는 데 유용하다. 예, 특성을 어떻게 보면 명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로 이런 기존의 뭐 블랙박스 같은 MLP 구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설명 가능한 AI는 기업이 AI 모델을 생산에 투입할 때 기업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AI를 적용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AI 모델을 생산에 투입할 때 신뢰감과 자신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씩 그 내부를 이 명세서를 가지고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인을 추적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문제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명세가 있기 때문에 예, 원인 추적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신뢰감이라든지 자신감을 어쨌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AI 설명 가능성, 그걸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네요. 이 AI 설명 가능성은 명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기업이 AI 개발에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나 블랙박스야. 아야, 나 얘 할루시네이션 할 수 있어. 아,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시치미를 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세를 들여다보면서 이 특성화된 예, 명세서를 보면서 기업이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 AI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XAR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상용화의 필수다. 필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예, 블랙박스라든지 할루시네이션 이런 문제들을 제 저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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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적으로 100%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그래도 설명은 가능해야 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다음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AI가 이거는 좀 더 블랙박스와 연관돼서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뭐 트랜스포머 나왔죠. 예, 예, 이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얘가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추론 다양한 예, 알고리즘이 AI에 적용이 됐습니다. 최신 트랜스폼 같은 데서 인간은 AI 알고리즘의 결과 도출 과정을 파악하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역추적해야 하는 난제, 어려움이죠. 난제. 그래서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예, 인간을 파악하고 역추적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인간이 만든 사람, 만든 사람조차도 이걸 전체를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계산 프로세스는 해석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로 전환이 됩니다. 해석 불가능. 전체 계산 프로세스는 해석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직접 구출이 됩니다. 데이터도 보통 데이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데이터,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그걸 MLP 안에다가 엄청난 차원의 그런 학습 결과가 그 인공 뉴런의 변수로서 수많은 변수로서 저장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차원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복잡한 얼마나 많은 수의 변수가 쓰여지는지 학습이 끝날 때까지는 모릅니다. 끝나도 그걸 다 구조를 다 파악을 못해요. 그냥 MLP 덩어리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조차도 전문가조차도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조차도 초기 학습을 위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겠죠. 그런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조차도 그 내부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혹은 AI 알고리즘이 특정 결과를 도출 이거는 추론 과정이죠. 결과를 도출할 때 추론 과정 그 내부 학습 과정에서 얘는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엔지니어가 이런 컨셉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량이 워낙 커지고 저장 공간이 워낙 많아지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파편화되고 엄청나게 또 재먹임되고 이런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 학습이 끝났을 때 결과가 추론을 할 때도 결과를 추론할 때도 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론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본 알고리즘과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출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가 나온 때까지 엄청나게 또 구조가 바뀝니다. 계속 학습을 해나가고 또 추론을 하면서도 또 그게 대먹임되고 계속 바뀝니다. 차원이 늘었다 줄었다 뭐 이렇게 또 효율성을 위해서 또 뺐다 넣었다 이런 또 취사 선택이 또 분야별로 분류가 되면서 데이터가 분류가 되면서 또 그것에 대한 추론 결과에 대한 과정을 모든 추론마다 다 다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복잡도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도출하는지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신으로 오면서 트랜스포머 이런 쪽으로 오면서 점점 더 빅데이터 쪽으로 오고 MLP를 적용함으로써 점점 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블랙박스에 빠지는 거죠. 예.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네요. AI 기반 시스템이 AI 기반 시스템이 학습 추론 시스템이죠.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죠. 트랜스포머 또는 CNN, RNN 아니면 뭐 좀 더 여러 가지 앙상블이 이루어지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서로 조화롭게 합쳐지는 어, 그런 AI 기반 시스템이 특정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블랙박스나 할루시네이션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거니까요. 파악할 수 있으면 설명 가능성, 이 설명 가능성이죠. 개발자가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 중인지 보장하는 데 유용하다. 본인이 예상한 대로 보장하는 데 유용하겠죠. 이렇게 보면 느낌상 보면 디버거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은 알아요.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 짤 때 비주얼 스튜디오 뭐 C++ 프로그램을 짠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러니까 개발 통합 툴을 사용합니다. C++를 개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코드를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디버그라는 게 있어요. 디버그라는 게 있어요. 이 디버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실시간에서 변하는지 그걸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예. 변수들, 예. 그리고 흐름, 예. 변수 데이터죠. 변수들, 그리고 흐름, 제어, 프로그램 흐름이 플로, 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if문, 반복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제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디버그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예,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로만 보면 머릿속에 잘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예, 이 디버그를 활용하면 상당히 수월하게 이 코드를 설명이 예, 자기 스스로 이해도 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쉬워지는 그런 툴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보면 AI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로직을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학습하는 과정도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적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XAI입니다. 규제 방식의 표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 뭐 강제적인 그런 표준이 나중에 AI가 일반화 됐을 때는 AI가 뭔가 대중화 됐을 때는 그 대중화 되기 전에 안전장치로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의사결정으로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면 AI의 의사결정이죠. AI의 의사결정으로 뭔가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해당 결과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또 이 잘못된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블랙박스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냥 넘어갈 걸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설명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손해 본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뭔가 설명이 가능하게 그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데이터 스펙을 가지고 스펙 시트 같은 걸 가지고 명세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인을 추적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오류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원인만 찾으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8, 90%는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쪽 XAI 쪽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부터 좀 알고 싶네요.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하랩 아하랩 쪽에 가면 여기도 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XAI에 대한 도입 부분 어쨌든 설명이 가능한 AI가 돼야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좀 더 가까이 올 수가 있겠죠. 대중화가 가능하겠죠. AI 개발 역사와 XAI 등장 배경. 예전에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위주였죠. 그래서
설명이 웬만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좀 더 복잡한 최근에 그런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드웨어 성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그 AI 학습 추론 그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최근 AI의 등장에 의해서 더욱 그 문제가 부각이 된 거죠. 예. 사실 블랙박스 문제는 예전에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됐죠.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히 규칙 기반 뭐 함수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 쪽에서는 예, 그게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해진 그런 학습 추론 과정을 다루는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제 블랙박스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예, 예. 블랙박스의 등장, 예, 뭐 알파고 이야기도 있네요. 예. 인공신경망,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예, 그걸 가지고 어, 어, AI 학습을 하면서부터 컴퓨터가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예, 시작됐습니다. 예, 알파고 뭐 이런 거 있죠. 바둑 이제 로봇을 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로봇 AI를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한 번이라도 이긴 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엄청난 그 순간적인 그런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더 완벽해졌죠. 바둑 쪽에서는 성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2010년 후반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과정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추론 과정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AI가 등장하게 됩니다. 퍼셉트론을 만든 선구자 프랭크 로젠블렛은 일찍이 인공신경망을 블랙박스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능의 이런 블랙박스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에서는 2017년 XA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 시작되었네요. 연도를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2017년도 연구는 2017년도 이름이 뭐예요? 2017년도 AI 성능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리상자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글래스박스, 뭐 블랙박스의 반대 개념인 거네요. 다르파에서 예, 예, 연구를 XAI 관련 연구를 2017년도에 했는데요. 그 유리 박스, 블랙 박스의 반대, 뭐 화이트 박스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이트 박스가 아니고 유리 박스라고 했네요. 유리 박스. 2017년도 꽤 오래됐네요. 트랜스포머가 2016년도부터 나왔으니까 거의 뭐 1, 2년 사이에 이런 XAI가 또 연구가 됐네요. 그 전에 뭔가 이런 블랙박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학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설명 가능한 모델, AI 모델, 에, 설명 인터페이스. 예,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리상자 모델, 글래스 박스.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르파 이미지입니다. 기존의 AI는 학습 데이터를 머신러닝 과정,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의사결정, 추론, 공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뭐 질문을 하거나 프롬프트를 하거나 하면 그게 추론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AI는 왜 이렇게 추측했지? 그리고 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지? 언제 성공하는 거지? 언제 실패하는 거지? 언제 믿을 수 있지? 어떤 오류를 수정하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려사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결론이, 추론이 되어진다면, XAI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죠. 둘 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공동입니다.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과정에서 뭔가 XAI의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추가된 그런 머신러닝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거칠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 설명 가능한 그런 여기서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인데, 여기서는 explainable, 설명 가능한 모델입니다. 설명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한 인터페이스, 뭔가 사용자와 뭔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추론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고양이입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를 주겠죠. 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양이 이미지를 이렇게 준다면, 사진 같은 이미지, 멀티 모달이겠죠. 요즘 다양한 그런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이미지를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를 주면 여기서 추론을 하는데, 그냥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위에처럼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또 스펙, 음, 어, 상세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또 보여준다는 거죠. 털, 수염, 발톱이 있어요. 예, 털, 수염, 발톱이 있어요. 예, 삼각형 모양의 귀가 두 개 있어요. 이 피처들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부분적인 수염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렇게 그냥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얘가 수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수염이. 그 털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발톱 같은 게 이렇게, 예, 발톱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귀가 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보통 이미지에서는
피처라고 그러거든요. 피처 특징. 예, 피처 그 특징을 명세. 피처 특징 등을 예, 함께 출력해 주는 거죠. 결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예, AI 일반 AI 보다 XAI에서는 이런 예, 궁금한 부분들이 일반 AI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거죠. 왜 이런지 알겠다. 왜 아닌지 알겠다. 언제 성공할지 알겠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기가 쉬워지는 거고, 언제 실패할지 알겠다. 언제 신뢰할 수 있을지 알겠다.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겠다. 이런 XAI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예. 다르파의 XAI 프로젝트는 AI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이런 과정들이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실제 최적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최적화에. 예, 예, 그런 AI의 최적화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모델과 설명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이런 XAI에 대한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해봤습니다. XAI. 대중화를 위해서는 확실히 뭔가 설명이 가능해야겠죠. 엉클준이 AI의 그런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부분을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부분을 지적하면서 AI의 한계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한계가 있더라도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게 특징이라면 가지고 가야겠죠. 그 맛있는 간장을 먹기 위해 구더기가 조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면서 가야지 뭔가 수백 년 이어져 온 맛있는 간장을 진 간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할로시네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XAI에 대한 어느 정도 필요성과 어떤 기존의 AI와 함께 작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어떻게 예, 예,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런 목적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기법을 이런 기법들이 있다. 요 정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엉클준이 XAI에서 모든 방법론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개념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깊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법, 주요 기법은 구글 AI를 참조해서 검색했습니다. 구글 AI를 참조해서 검색했습니다. 출처 구글
검색. 요즘 구글이 새로운 또 TPU를 막 내면서 학습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바짝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구글 AI 검색을 써보니까 상당히 단계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쓸만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정리를 잘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깊게 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검색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클루전, XAI의 그런 기법입니다. XAI, Explainable AI의 주요 기법입니다. 어클루전, 어클루전, 특정 입력 요소를 가렸을 때, 특정 입력 요소를 입력을 뭔가 제한을 걸었다는 거죠. 가렸을 때 모델 성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다. 만약에 지금 이상하게 할루시네이션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입력 요소들을 입력 요소라 그러면 빅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 뭐 여기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 뭐 인터넷에서도 뭐 그 데이터 센터도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도서관에서 가져온 데이터, 아니면 학술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그 입력 요소 중에 어떤 걸 가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뭔가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추론해서 이상하게 얘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입력 요소를 제외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런 가리는 특정 입력 요소를 가리는 오클루전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하네요. 오클루전이 제가 보면 우리가 시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시선은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다면 벽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시야각이 있기 때문에 요 가리는 이 현상, 오클루전, 뭐 차폐라고 그러나요? 이 차폐, 가렸다. 시야각이 가렸기 때문에 시야각이 가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보이고 요 시야각이 요 벽에 의해서 가렸으면 요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특정 요소를 가렸을 때 모델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오클루전 기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겠네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Gradient Attribution, Gradient는 이거죠. 구배, 구배, 기울기, 뭐 그런 거죠. 변화율, 변화, 변화에 대한 attribution, 속성, 이런 주요 기법이 있는데 입력의 각 부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시각화했다. 웨이트라고도 하죠. 강도를 시각화했다.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입력과 결과의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입력의 각 부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 예, 를 시각화한다. 예, 그레디언트 어트리뷰션, 속성이라고도 하고 좀 더 쉬운 말로는 기여, 예, 기여도,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어쨌든 기여도가 아, 영향의 강도와 또 비슷하죠. 말이 웨이트랑도, 예, 중요도, 기여도, 예, 예.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기여도가 높다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레디언트 어트리뷰션, 예. 어클루전은, 예, 입력 요소의 그런 넣고 빼고 하는 그걸 할 수 있게 해서 모델 성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레디언트 어트리뷰션은 입력의 결과에 미치는 웨이트, 영향의 강도를 시각화해서 어떤 놈이 이 결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 라임, 특정 데이터에 대한, 특정 데이터, 예,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특정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이 추론이겠죠.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예측이 추론이니까 이 추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여, 단순화된 모델, 학습 모델이죠. 단순화된 학습 모델이죠.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학습을 했는지, 예, 단순화된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어떤 음, 특징이 중요한 집을 판단한다. 예, 예, 아, 그러니까 학습 모델을, 예,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모델에서 모든 학습, 그 설명이 안 되는 그 학습 모델을, 어, 학습 모델, 예, 학습 결과가 담겨져 있는 그런 MLP가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예,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의 계략적인 특징, 예, 요거 특징, 예, 모든 세세한 것까지 설명은 안 되더라도 특징적인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 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방법, 단순 모델을 사용하여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어떤 중요한, 예, 특징들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화돼야겠죠. 예, 예, 단순화돼야 되겠죠. 어떤 특징들이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지, 예, 예, 그런 걸 알 수 있게 라임이라는 그런 기법이 또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예,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예, 알고리즘들이, 예, 계속 이렇게, 예, 이런, 예, XAI, 예, 에 추가가 되겠죠. 샤프, 각각의 특징도 각각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전체 예측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하여 특징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특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특징이 아니고 그 특징 중에서도
또 중요한 특징이 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XAI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또 높이는 거죠. 효율성을. 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런 XAI의 그런 알고리즘들이 추가가 되면서 절대적인 그런 효율성은 떨어졌겠지만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도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그 특징 중에서도 또 특징을 더 파악해서 뭔가 중요도 웨이트를 설정을 해서 어, 효율성을 또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예. 판단의 정확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뭐 XAI의 그런 기존 AI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법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블랙박스,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이 XAI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100%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확률 통계에서 100%는 없습니다. 예, 제가 강조하죠. 100%는 없다. 확률 통계에서 100%는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예, 예측 가능한, 관리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이 블랙박스를 할루시네이션을 관리해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XAI가 꽤 오래전부터 2017년도면 거의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올 때쯤부터 이런 연구 쪽이 꽤 됐습니다. 꽤 돈도 많이 투자된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다는 걸 같은데 600억 600억 달러인지 600억 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다르파 미국 제 어떻게 보면 연구소죠. 국가 연구소죠. 다르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최신 AI의 어떻게 보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또 연구가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연구가 돼야겠죠. AI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AI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AI가 돼야 됩니다. 설명이 100%는 안 되더라도 설명이 100%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신뢰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 많은 또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뭔가 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 확률 통계적인 방법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확률 통계적인 이런 알고리즘들이 학습 추론의 AI의 궁극의 알고리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런 대책, 어떻게 보면 XAI는 AI에 대한 블랙박스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 정도의
이지 확실한 100% 확실한 솔루션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 XAI 쪽도 AI가 계속 이런 특징을 가진다면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와 또 다른 방향에서는 이 AI의 블랙박스와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AI가 상당히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 1, 2년 만에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다. 그렇게 엉클존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술에서 치고 나가는 쪽이 있을 거고요. 연구소, 개발소, 특정 개발자 군들 치고 나가겠죠. 하지만 그게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중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 대책. AI 대중화의 대책입니다. 또 뛰어난 또 천재적인 또 과학자가 또 다른 할루시네이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노벨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또 업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엉클준 스테이크앤아트 TV,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